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추석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귀농귀촌 특집 뉴스로 꾸며드립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귀농귀촌의 생생한 현장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청년층은 더 많은 일자리와 다양한 문화 혜택 등을 찾아 도심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복잡한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여유로운 제2의 삶을 선택한 새내기 농부가 있습니다. 네, 농촌의 가능성을 지켜봐달라는 청년 농부 백선영 씨를 이송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서울에 거주하던 25살 백선영 씨. 멋내기 좋아하던 백 씨는 어느덧 풀과 흙내음을 즐기는 귀농 2년차 농부입니다. 남편을 따라 강원도 화천에 정착하게 되면서 지난해에는 1,500평 규모의 작은 밭에 새끼 인삼도 심었습니다. 저희 첫밭이라서 그런지 더 애정이 많이 가고 또 그만큼 많이 재작년에 침수가 됐어가지고 좀 마음 아픈 그런 밭이에요. 서울에서 2년간 승무원 취업을 준비하던 선영 씨. 끝없는 시도에 지쳐갈 무렵 농부의 정성과 노력에 따라 자라나는 인삼의 매력에 빠져 귀농까지 하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인삼밭을 왔었는데 그때마다 볼 때마다 애들이 쪼끄쪼끄 자라있고 이게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심진 않았지만 대리 성취감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가? 약간. 귀농 초기에는 인삼의 상태를 살피는 것부터 햇빛 가림막 설치 등 모든 과정이 익숙지 않았지만 화천군 청년 농부회를 통해 노하우를 터득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춘 25살 청년의 다양한 도전은 농촌에도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밝은 성격의 선영 씨는 SNS를 통해 농촌의 일상을 공유하며 지역의 숨은 명소를 알려왔습니다. 또 올해는 한 온라인 업체가 주관한 컨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대상에 선정돼 주민 소통과 지역 홍보에 더욱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빠졌던 이 매력을 좀 사람들한테 널리 소개를 하는 게 제 꿈이고 군수님 보고 계신가요? 수확까지 6년이 걸리는 귀한 작물 인삼을 기르며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백선영 씨. 풍요로운 농촌은 젊은 농부에게 노력의 기쁨과 새로운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농촌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저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오조아 아나운서 요즘 귀농뿐만 아니라 귀여도 인기인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정작 귀여를 하고 싶어도 어촌계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볼멘 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남에서는 귀여 인구를 늘리기 위해 어촌계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한보무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다 귀여를 결심한 한상철 씨. 정착할 곳을 찾던 중 태안의 한 어촌계를 알게 됐습니다. 살펴보니 높은 소득이 기대되는데 가입 조건도 상대적으로 좋아 개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가입비가 다른 데 비해서 그다지 그렇게 좀 많이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하게 됐고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여기가 이제 어장 자체가 어촌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작은 데보다는 더 소득도 훨씬 낮고. 한 씨가 속한 이 어촌계는 3년 전부터 신규 가입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가입비를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거주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40세 이하 청년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은 가입비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충남도의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겁니다. 결과는 일석이조. 우선 신규 개원 16명이 들어와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덜었습니다. 또 사업 우수 어촌계로 선정돼 바지락 종패 8천만 원어치도 지원받았습니다. 노령화가 돼가지고 시골의 어떤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서 자율관리를 해서 진입장벽 완화로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이 기여인들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 전체로 봐도 성과는 뚜렷합니다. 171개 어촌계가 진입장벽을 낮춰 5년 동안 532명이 새로 가입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태안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1명이 귀화했습니다. 충남은 귀화인이 전년보다 31%가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기업이촌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어촌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나선 건 충남이 처음. 이 같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어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봉호입니다. 큰맘 먹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꾸며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농촌으로 가서 농업에 종사하면 귀농, 또 어촌으로 가서 어업에 종사하면 귀업, 농업이나 어업을 하지 않으면 귀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렇게 귀농, 귀업, 귀촌을 하는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30만 가구 이상이 귀농, 귀업, 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19년에는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전년보다 8.7%가 늘어서 35만 8천 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를 기록한 건데요. 특히 귀농 가구가 9.3%, 귀촌이 8.7%가 늘었습니다. 대체로 원래 살던 곳과 가까운 곳 그리고 익숙한 곳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고 1인 가구 비중이 70%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온 가족이 같이 한 번에 옮겨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재미있는 건 귀농, 귀업, 귀촌인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기 전에 어디서 살았을까를 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서울,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이라는 겁니다. 특히 귀어와 귀촌의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옮겨가는 비율이 1년 전보다 3-4%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연령대는 어떨까요? 귀농과 귀여인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귀촌의 경우에는 42.2세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죠.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중에서도 20, 30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인생을 찾아가기 위해 새로운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든지 청년농에 대한 지원 등이 귀농, 귀촌 증가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낭만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고 하죠. 새로운 기회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먼저 한다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헬로티비 브리핑 보고 오셨는데요. 이 통계를 보니 최근 해마다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농 가구 유치에 가장 성공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지난해 귀농, 귀촌 통계조사 자료를 보니 경북 의성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그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귀농인들이 의성을 선택하는 이유,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귀농 12년 차인 김영순 씨. 몸이 좋지 않았던 남편을 위해 귀농을 택했습니다. 힘든 고비도 많았지만 땀 흘린 만큼 소득도 컸습니다. 남편은 건강을 되찾았고 조그맣게 시작했던 농사도 지금은 15,000여 제곱미터까지 늘렸습니다. 나는 되게 싫었어 사실. 그런데 와가 해보니까 내가 도로 이제 홍보하게 되더라고요. 좋다고, 괜찮다. 1년차 초보 귀농인 최철민 씨. 딸기 농사에 관심이 많던 최 씨는 딸기 스마트팜 교육장이 있는 의성으로 아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성에서 실제로 실습 교육을 받으면서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의성에 땅을 구입하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의성으로 정착한 귀농인은 213명. 1년 전보다 24% 늘어 귀농인 규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 이후 사촌 시범 마을 사업, 다양한 청년 정책,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 빛을 발하여 귀농인이 많이 찾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착 지원금과 이사비, 집 수리비는 물론 집들이 비용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의성군. 파격적인 혜택으로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귀농 1번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귀농 귀촌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주목받는 귀농인 한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다솜 아나운서는 체험농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요즘은 가족 단위나 어린이들의 농사 체험 활동도 인기라던데요. 네, 맞습니다. 경남 밀양에는 표고버섯 농사의 전통 놀이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7,000여 제곱미터의 넓은 농장, 13개 동하우스에는 참나무마다 버섯이 자라고 새 가공품 표고식초도 익어갑니다. 10년 전 대구에서 밀양 산해면으로 귀농한 권영철 씨. 표고버섯을 키우기 위해 귀농 전엔 농장에서 일을 배우는 등 2년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포고 재배를 하시는 농가에 가가지고 한 7개월, 8개월 정도 또 일을 해주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귀농 교육도 받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귀농철을 구하러 또 한 1년 가까이 또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16년엔 화재로 정성껏 키운 작물을 잃기도 했고 무엇보다 판로는 과제였습니다. 불담 났고 아무래도 판로가 제일 힘들겠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표고버섯이라든지 말을 팔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접목시킨 체험 농업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각종 체험 농장부터 어린이 체험 학습, 건강한 먹을거리를 개발하고 직거래도 연계하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노력에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로부터 농촌교육과 체험 농장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한 해 농장에 찾은 방문객만 2천여 명, 한 달에 20여일은 내외부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돼 힘든 요즘에도 틈틈이 외부 교육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장의 비법은 규모에 맞춰 부부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코로나가 온다든지 또 만약에 체험장을 크게 지어놨다가 체험을 못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바로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뭐든 제조 가공이든 3차 산업이든 1차 산업이든 내용에 맞게끔 하는 게 즐거운 삶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부부와 함께. 치유농업으로 찾아오는 농촌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권영철 씨. 그가 꿈꾸는 농촌은 기다림을 딛고 참나무에서 결실을 맺는 표고처럼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맞게끔 농촌도 변화해서 또 우리가 다양한 분들과 교류도 하면서 서로 치유하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말까지 제2차 귀농귀촌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림부는 올해 말까지 1차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될 농어촌 정착 지원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 확대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사전 준비와 적응력을 높이는 지원책을 준비 중이며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귀촌 지원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귀농 귀촌 특집으로 꾸며드린 헬로티비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요즘 우리 농촌과 어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분들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